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오늘의 3분 주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에 대한 시황, 그리고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가 0.07% 상승, 나스닥 지수가 0.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잭스놀 심포지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파월 의장의 지금 입에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동안 지금 연준의 위원들의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파월 의장의 직접적인 언급들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아마 미 시장은 거의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약에 잭스놀 심포지엄을 토대로 앞으로 파월 의장이 좀 부정적인 언급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도 엔비디아가 좋은 지금 시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 줬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현재 400달러를 조금 넘어서는 주가 수준인데 목표 주가가 800달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자, 월가에서 이 정도 지금 지배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하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가 나올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닝 쇼크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꺾이면서 국내 반도체 주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친미 전략을 많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 과도한 하락 구간에 좀 접어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국 정부 역시 부동산 위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발빠른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점은 없지만 뭐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부동산 부양책을 토대로 잘 랜딩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후속 조치를 좀 기다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은 호재 소식 한번 중국에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큰 일정이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주목했었던 것은 딱 세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자, 그래서 HBM 관련된 수혜주로만 우리가 보자.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는 주가가 또 상당 구간 많이 올라왔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오테크닉스. 자, 보시다시피 우상향 차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5%까지 좀 올랐었는데 결론적으로 종가는 1.5% 정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추후에도 부각될 가능성은 당연히 좀 있어 보이는 구간이죠. 자, 반면에 한미반도체는 불기둥이 제대로 한번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24%까지 좀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불기둥이 나오기란 사실 조금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번 주에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최근 흐름들은 장대 한번 뽑아 올린 다음에 보합권 내지 다시 한번 움직여서 다시 N자 파동을 그려나가는 이런 확률들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불기둥 나온 곳들은 조금 더 제외시키고 아직 나오지 않은 곳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PSK 홀딩스도 EO 테크닉스와 거의 비슷한 차트 흐름이죠. 그래서 아직 전고점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24일날 이제 제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8월 초에는 조금 세게 움직였었죠. 하다못해 이제 7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됨에 따라서 하이퍼클로버 X 관련된 종목들도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AI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만약에 마이너스 2%,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점 몇 %, 이렇게 급락장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이런 테마가 잘 안 탑니다. 왜? 이렇게 급락장일 때 지금 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초전도체, 이런 테마들, 그죠? 이번에, 물론 이제 급락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만, 또 이제 또 차세대가 나오죠.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테마만 바뀔 뿐이지, 계속 이상한 테마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시장이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이퍼클로버 X의 매개 변수가 지금 2040억 개 정도이기 때문에 GPT 버전보다도 오히려 매개 변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6,500배 정도 더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챗봇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대장주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대장주는 무조건 오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테마가 직접적으로 타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은 음봉에서 잡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바닥을 좀 움직여주는,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닥을 좀 확보해주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매수가 좀 발생하는, 그죠? 이렇게 좀 움직여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반등을 해줘야 진입을 해볼 만한 구간이지, 여기서 이제 오히려 더 빠지게 되면 진입하기란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때는 이렇게 반등이 한번 쭉 나와주면 오히려 더 좋다. 그죠? 여기를 뚫고 이제 움직이는, 전고점까지 다시 뚫고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될 수 있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외에 이제 마음 AI, 그리고 KTCS, KTIS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KT 쪽이 움직이는 거는 대표이사 변경된 체제 이후로 SK 못지않은 AI 쪽 투자를 발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죠. 하반기에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까지도 계속 이제 살아있는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일정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구체적인 일정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것을 토대로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기술적으로 1등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테마입니다. 국토부 TK 신공항 건설 추진단 구성 난항, 목표 8월 26일 날 출범한다 라는 소식이 있는데, 구성 난항에 대해서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8월 26일 날 일단 출범을 하는데, 실제로 26일 날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부분들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포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홈센터 홀딩스 보강산업이 많이 움직이는데 역시나 홈센터 홀딩스가 대장주입니다. 항상 거의 대장주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었어요. 자, 게다가 여기는 또 재미있게도 실적도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과 테마가 동시에 또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이긴 합니다만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특히나 이제 26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정도 되나요? 네, 토요일 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빠르게 시세가 올랐다가 확 빠져버릴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금 혹시 시세가 좀 유입되는 것들이 포착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8월달 시장도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제 수치를 좀 보게 되시면 8월 1일 날 딱 고점 찍어서 2668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지금 뭐 2482포인트까지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어요. 자, 시장이 한 10%가량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가 20%까지 하락하는 게 사실 지금은 정상인 구간입니다. 우리가 샀다 팔았다 이걸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고점에서 산 물량은 그대로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린 종목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관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손절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홀딩해야 되는지 혹은 반대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진행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저 역시도 반등장이 좀 오게 된다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저 역시 당연히 물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장이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8월 1일자 날짜의 주도주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8월 21일에 주도주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도주 섹터가 변화를 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8월 1일부터 잡았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손절 처리를 해버리고 빠르게 8월 21일자 날짜의 주도주들을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장이 출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물린 종목들 좀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좀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라는 마인드를 여러분 스스로 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유튜브에 댓글로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